40년 생선 손질하면서 서울 명문대생이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65살입니다. 부산 재래시장에서 40년째 생선 손질을 하고 있어요. 이 손 좀 보세요. 생선 비늘과 칼에 베인 상처로 얼룩덜룩하죠.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밤 9시가 되어야 집에 들어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어요. 남편은 제가 27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살 배기 아들 하나 달랑 남겨두고요. 눈앞이 캄캄했지만 아들만 보면 힘이 났어요. 겨울에 찬물에 손 담가 생선 손질하면 손가락이 얼어붙었어요. 여름엔 비린내가 온몸에 배어서 버스를 타면 사람들이 코를 막았죠. 부끄러웠지만 참았습니다. 우리 아들 잘 키우면 되니까요.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엄마, 나도 학원 가고 싶어. 반 아이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자기만 못 간다고 울더군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어떻게든 학원비를 만들어야 했어요. 다음 날부터 시장일 끝나고 저녁 8시부터 식당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시장, 오후 8시 식당. 하루 4시간 자며 일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전날 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 합격하면 엄마 고생 안 시킬게. 그해 겨울 아들이 서울 명문대 합격 통지서를 들고 왔을 때 저는 횟감 썰다가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대학 4년 내내 등록금, 생활비, 책값 다 제가 댔어요.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저는 시장 상인들에게 모두 떡을 돌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기업 들어갔어요. 40년 생선손이 만든 기적이었어요. 아들은 서울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대리, 과장, 차장. 그해 봄 아들이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엄마, 나 결혼한다. 가슴이 뛰었어요. 어떤 애냐? 대학 강사야. 집안도 좋고. 며느리 될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위축됐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에 서울말 쓰는 걸 보니 제가 초라해 보였어요. 그런데 한 달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쪽에서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냐고 장모님이 물어보네.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서울 아파트. 제가 40년 모은 돈이 4억이었습니다. 시장 가게를 팔면 되겠다. 엄마, 그건 괜찮아. 엄마는 다른 횟집에서 월급 받으면서 직원으로 일하면 돼.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시장 가게를 팔고 40년 모은 돈을 다 털어서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나머지 돈은 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좀 받았고요. 결혼식 날 며느리 집안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신랑 어머니가 부산에서 생선 장사한다던데. 그래도 서울에 아파트 마련해줬다던데. 돈은 있나 봐. 부끄러웠지만 참았어요. 1년 후 예쁜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지윤이. 제 평생 처음으로 할머니라는 소리를 들었죠. 한 달에 한 번씩 서울 가서 손녀 보고 왔습니다. 올 때마다 생선 손질해서 밑반찬 만들어주고 왔어요. 며느리는 그럴 때마다 좀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아들이 좋아하니까 계속 갔습니다. 손녀가 6살이 됐을 때 아들이 제 생일날 부산에 내려왔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 이거 받아. 봉투를 건넸는데 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나 키우느라 고생한 거. 이제 내가 조금씩 갚을게. 그날 밤 너무 기뻤어요. 평생 아들 뒷바라지 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가끔은 용돈도 받고 살 수 있구나 생각하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지윤이 교육 때문에 캐나다로 가기로 했어요. 며느리 목소리는 이미 결정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캐나다? 갑자기? 요즘 다들 조기 유학 보내잖아요. 지윤이 영어도 배우고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서요. 그럼 지윤이 애비는? 오빠는 한국에서 돈 벌어야죠. 제가 지윤이 데리고 가고 오빠는 생활비 보내주면 돼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해요. 기러기 아빠. TV에서 본 적 있어요. 아내와 아이는 외국에서 살고 남편은 한국에서 혼자 돈 버는 거. 어머니, 걱정 마세요.
오빠가 괜찮대요. 그날 밤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아, 진짜 괜찮은 거야? 엄마, 아내가 너무 원하는 거라서 결국 나도 허락했어. 지훈이 교육도 중요하고. 너는 어떻게 살 건데? 나 회사 다니면서 알아서 살지 뭐. 걱정 마. 2개월 후 며느리와 손녀가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인천공항까지 갔어요. 손녀를 마지막으로 안아줬습니다. 할머니, 나는 가기 싫어요. 그 말을 듣자 나도 모르게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아, 밴쿠버 가는 건 순전히 며느리 자신을 위한 거구나. 며느리는 캐나다 가자마자 SNS에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밴쿠버 바닷가, 레스토랑, 예쁜 집. 너무 잘 살고 있더군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아, 요즘 어떻게 지내? 엄마 바빠. 다음에 통화할게. 2개월째 되던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아파트를 팔았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안해.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밴쿠버 사립학교 학비와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 한 달에 800에서 900만 원씩 보내야 해. 집 렌트비만 300만 원이고 지훈이 예체능 과외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아파트 팔아서 대출 갚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 보내고 있어. 나는 작은 곳으로 옮겼어. 작은 곳. 어디로? 원룸.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40년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칼질하고, 겨울에 찬물에 손 담그고, 여름에 비린내 맡으며 모은 돈. 그 돈으로 산 아파트를 팔았다고? 며느리는 캐나다에서 월 300만 원짜리 집에 살면서 우리 아들은 원룸?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아들은 한 번도 부산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전화해도 항상 바빠. 다음에 통화해요. 였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SNS에 사진을 올렸어요. 밴쿠버 관광, 한인 모임, 레스토랑. 손녀 사진은 가끔 올라왔지만 학원 앞에서 찍은 사진뿐이었습니다. 6개월이 됐을 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직접 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봐야겠다. KTX 표를 끊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들이 원룸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작을까?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을까? 서울역에 도착해서 아들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정말 우리 아들이 사는 곳인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나다, 엄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여기가 정말 사람 사는 곳인가 였습니다. 정말 좁았어요. 현관 들어서면 바로 방이고 방 한쪽 구석에 조그만 싱크대와 냉장고가 붙어 있었어요. 화장실은 방 안에 붙어 있는 유니트 욕실.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6개월 만에 본 아들은 많이 늙어 있었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왜 울어? 들어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는 다 먹은 컵라면 용기가 수북히 쌓여 있었어요. 커피캔과 비닐봉지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하나, 계란 3개, 우유 1팩. 그게 다였어요. 엄마,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 먹고 저녁은 편의점에서 대충 사 먹으면 돼.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양복 3벌, 와이셔츠 몇 장. 새 옷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새 옷은 왜 안 사? 밴쿠버로 월 800에서 900만 원씩 보내야 해. 내가 옷 살 돈 없어.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내가 평생 생선을 손질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들이 행복하길 바랬어요. 아들이 좋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웃으며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은 이런 쪽방에서 혼자 컵라면 먹으며 살고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아들이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프지? 내가 라면 끓일게. 너 매일 이렇게 먹어? 이제 익숙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찢어졌어요.
며느리는 캐나다에서 월 300만 원짜리 집에 살고 매일 레스토랑 다니고 친구들 만나면서 우리 아들은 여기서 라면 먹으면서 월 900만 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을 깨웠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엄마, 무슨 일이야? 이제 그만해. 더 이상 못 보겠다. 지은애미한테 전화해서 이제 그만 돌아오라고 해. 무슨 소리야? 지훈이 교육 때문에. 교육? 아빠가 이렇게 쪽방에서 컵라면 먹으면서 사는데 무슨 교육이야. 엄마가 지은애미한테 직접 전화할 거야.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오빠가 어머니한테는 말씀 못 드리겠다고 자꾸 고집 부려서요. 마침 지금 오빠 집에 오셨다고 들어서 직접 전화드렸어요. 그래, 내가 왔다. 우리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봤어. 어머니, 여기 밴쿠버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그래서? 한 달에 900만 원. 정말 빠듯해요. 지훈이 학교를 더 좋은 명문 사립으로 옮기려고 생각 중인데요.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드리려고 전화했어요. 어머니, 부산에 계신 집 팔 생각 없으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는 집인데 좀 크잖아요. 팔면 적어도 3에서 4억 정도는 나오지 않나요? 그 돈이면 지훈이 더 좋은 명문학교 보낼 수 있어요. 어머니는 작은 원룸으로 옮기시면 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손녀인데 투자 좀 하셔야죠.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내가 준 아파트도 팔아먹은 주제에 내가 사는 집을 내놓으라고? 기가 찼습니다. 40년을 횟집에서 일하면서 마련한 제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혼자 아들 키우며 돈 벌면서 어렵게 모은 돈으로 노후 자금까지 싹싹 긁어서 아파트를 사준 거라서 제 재산은 이제 부산 내 집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손녀 생각 안 하세요? 지훈이 미래가 달린 문제예요. 옆에 있던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아, 너도 이 생각이야?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내 엄마한테 집 팔라는 게 말이 되냐? 엄마, 미안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40년을 키운 아들이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라는 걸.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엄마, 어디가? 부산 간다. 엄마, 나는 이제 너한테 아무것도 안 줄 거다. 알아서 살아라. 아들이 붙잡았지만 뿌리쳤습니다. KTX를 타고 부산으로 돌아오는 내내 울었어요. 오직 아들만을 위해 산 제 인생. 이렇게 끝나는구나. 부산에 돌아온 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하루에 10통씩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며느리한테서도 카톡이 왔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갔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많이 줬나? 아들을 너무 믿었나? 아들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미안해. 그래서 엄마한테 차마 이야기 못 꺼낸 건데 지훈이 엄마가 직접 엄마한테 말할 줄은 몰랐어. 미안하면 다야? 나 지금 정말 힘들어.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우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 엄마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평생을 살고 싶대.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대. 뭐, 내가 한국 오라고 했어. 지훈이도 데리고 오라고. 근데 거기 생활이 좋다고. 한국은 싫다고. 내 느낌엔 거기서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아. 나한테 그냥 돈만 보내라고.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성인이 된 이후로 우는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엄마,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한테 배신감이 들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한테 집 팔라는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아들은 며느리한테 버림받은 채 쪽방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엄마, 나 혼자 외로워. 아내도 없고 지훈이도 너무 보고 싶고. 엄마 미안해. 엄마한테 집 팔라는 소리 듣고도 아무 말 안 한 거.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산 40년.
아들이 우는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며느리가 미웠습니다. 더군다나 어린 딸을 데리고 있으면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니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사장님한테 말했어요. 사장님, 제가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둘라고요. 할매, 왜? 어디 아파요? 아니, 서울 가야 할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다음 주에 서울 갈게. 우리 둘이 밥 한 번 먹자. 일주일 후 서울에 갔습니다. 아들과 밥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생각 많이 했어. 지은애미한테 거기서 남자가 생긴 거가 확실하면 이혼해라. 내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너 혼자 쪽방에서 컵라면 먹으면서 그 많은 돈 보내고 자식도 못 보고 그게 인생이냐? 지윤이는 엄마가 책임질게. 한국으로 데리고 와. 우리 셋이서 살자. 내가 40년 고생한 게 아깝지 않으려면 네가 웃어야 돼. 얼마 후 아들은 변호사하고 상담을 거친 후 지윤애미한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아내의 불륜을 안 후론 아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훈이 양육권은 내가 가질 거야. 한 달 후 손녀 지윤이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손녀가 저한테 달려왔어요. 지윤아, 아빠랑 할머니가 보고 싶었지? 엄마는 맨날 아저씨랑 놀러 다니기만 했어. 난 너무 한국에 오고 싶었어. 엄마는 늘 아저씨랑 외출했고 나 혼자 집에 있었어.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원룸에서 나와 작은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제가 부산 집을 팔고 올라가서 우리 셋이 함께 살기로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행복해. 원하던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할머니랑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40년 정말 헛되지 않았구나. 가족은 함께 있을 때 가족이라는 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웃으며 밥 먹는 게 행복이라는 걸.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습니다. 부산 횟집 할머니는 이제 서울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손녀 학교 보내고 아들 밥 차려주고 작지만 따뜻한 집에서 40년을 버틴 보람을 이제야 느낍니다. 여러분, 가족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가족이 아닙니다. 함께 웃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울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현재 할머니는 서울에서 아들, 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손녀 지훈이를 봐서라도 제가 며느리를 다시 품어줘야 했을까요? 아니면 아들을 배신한 아내니까 이혼만이 정답이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